다음은 증산작용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나마 얘가 제일 쉬워요.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할 게 많고 파트로 따지면 3파트거든 지구과학은. 근데 여기는 파트로 따지면 2파트밖에 없어서 무난무난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증산작용은 뭐냐면 뿌리에서 흡수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을 식물이 기체 상태로 바꾼 다음에 몸 밖으로 식물 내 몸이죠. 몸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장소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파리에 존재하는 기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네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기체인 산소가 나가는 길이기도 한 기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두 번째, 기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산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기체 상태인 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으니까 무엇이 이동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증기. 그치, 기공이잖아. 수증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수증기가 왔다 갔다, 즉 출입하게 되는 그곳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기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또 나타났어. 그럼 또 얘가 뭔지 공부를 하기는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라고 하는 친구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친구는요, 조금 커다란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포 안쪽의 벽면이 세포 바깥쪽에 존재하는 벽면보다 더 두꺼워서 세포 안쪽이 조금 더 진하게 보입니다. 진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공변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존재해요. 어라? 여러분, 엽록체가 존재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겠죠? 그쵸? 아하, 광합성을 하는 공변세포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공이 구멍인데 약간 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공은 열리기도 하고요, 닫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공의 여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기공의 여다지에서 이 잘 열리는 조건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좀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경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즉,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기공이 열려 닫혀 열린다. 자, 여러분, 기공이 열린다는 것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야. 광합성은 낮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낮에.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지만 않으면 괜찮죠? 적당히 온도가 높으면 좋죠? 그쵸? 그 다음, 습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건조할수록 괜찮습니다. 그 다음,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게 되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체내의 수분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럼 여러분, 반대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기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닫혀야 되겠네? 그쵸? 근데 기공이 닫히는 조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야. 광합성은 언제 잘 일어나지 않겠어? 밤에. 그 다음 온도는 낮을 때. 그 다음 습도는 높을 때. 그 다음 바람은 많이 불지도 않을 때. 그 다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막 갖다 버리겠어요? 안 그러겠죠? 체내의 수분량은 적을 때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증산작용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식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증산작용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힘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까지 물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윗부분에서 빨대빨듯이 빨아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물이 쫙 올라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물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까지 물을 안전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식물은 물을 너무 안 줘도 죽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는 거 알죠? 그쵸? 만약에 식물 체내에 너무 많은 물이 있다면 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몸 안에 존재하는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요.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발. 상태 변화에 대한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즉 기화열을 흡수한 다음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될 거야. 그 뜻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다? 낮아집니다. 즉 증산작용을 통하여 식물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지문, 온도를 높이는 행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됐죠? 그 다음은 또 실험이 나와요. 와우. 자, 첫 번째 실험관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뭇가지만 준비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실험관에는 이파리가 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준비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파리도 많이 달려있고 여기다가 비닐봉지까지 씌운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에 딱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눈금 실린더 안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잎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잎의 기공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이파리에 달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나뭇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기공이 막히잖아. 그래서 뒷면에 있는 거야. 알았지? 아하. 그러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게 되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눈금 실린더 안에 있는 물의 높이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것이다. 오케이? 하지만 이파리가 풍부하게 달려있는 실험관에서는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쵸?
따라서 물을 많이 흡수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실험관에 존재하는 물의 높이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비닐봉지를 씌우게 되면은 굉장히 습해지죠. 그럼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상작용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도 굳이 정리하자면은 물 높이가 일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기억해 둡시다. 아마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요, 이파리가 없는 거랑 이파리가 있는 거랑 높이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해했어?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물 높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 높이는요, 첫 번째, 1번 실험관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작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는 3번 실험관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다가 다 습해진 거니까. 이해했지? 그리고 가장 높이가 낮은 것이 2번인데요. 사실 여러분 1번이랑 2번이랑은 큰 차이 없어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 실린더 맨 위에 식용유를 넣어줘요. 여러분, 물에다가 식용유 넣게 되면 식용유가 어떻게 되지? 물 위에 뜨지. 즉, 물은 공기중과 접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증발을 방지해 줍니다. 쌤, 아니 증발을 방지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요? 바로 물 높이가 낮아진 게 정말 증산작용 때문인지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증발한 건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하셔도 되고 문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